14일 부산시청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부산시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국감에서는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추진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예산 사용 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부산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14일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와 정부에 가덕 신공항 거점 항공사 확보를 위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오는 16일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보수 텃밭 사수를,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에서 두 번째 단체장 선출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말인 지난 12일 기장에서 KTX 이음 정차역 유치를 촉구하는 범국민 총걸기대회가 열렸습니다. 기장군은 오는 18일에도 국민 걸기대회를 통해 지역의 염원을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3년 만에 열린 부산시 국정감사, 주요 이슈는 엑스포 유치 실패와 퐁피두 미술관 분관 건립이었습니다. 사상에서 하단선 건설 구간의 지반 침하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안수민 기자입니다. 3년 만에 열린 부산시 첫 국정감사는 국토교통위원회가 주관했습니다. 5,700억의 예산을 들였지만 유치에 실패한 2030 부산 엑스포. 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나 자체 감사가 하나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엑스포 예산 사용 내역과 관련한 부산시 자료 제출이 허술하다고 질타를 하는 과정에서 문서의 비공개 권한을 두고 부산시와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엑스포 홍보용 물품 구매와 관련한 불필요한 예산 사용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엑스포와 관련해서 그 홍보 예산 중에서 김건희 키링이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이게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가 제작 기획에 참여했다고 홍보를 열어올리고 했던 그런 사업인데 이거를 부산시에서 구매를 하셨어요? 왜 구매를 하셨습니까? 이건 유치위원회에서 이 키링이 그 홍보용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이 판단이 돼서. 최근 지역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퐁피두 미술관 분관 건립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이거를 1,080억이 투입돼가지고 매년 75억 적자가 예상되는 거 이거 굳이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의원들은 석연치 않은 유치 과정과 지역 예술인,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면서 실효성이 있는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부산 시민들 돈으로 뽕삐도 좋은 일만 시켜주는 거 아니냐. 그 도시 문화 잠재력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폐쇄적으로 생각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날 국감에서는 사상 하단선 건설 구간의 지반 침하에 대한 부산시의 예측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부산시 국정감사를 위해 부산시청을 찾은 국토교통위원회를 향해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가덕도 신공항에 차질 없는 건설을 촉구했습니다.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시민공감을 비롯한 시민 150명은 14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집회를 열고 수차례 입찰에 실패한 가덕도 신공항 부지공사의 조속한 착공과 차질 없는 개항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이날 가덕도 대항방파제와 세바지항, 대항 전망대를 찾아 비행기 날리기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조기 개항을 요구했습니다. 수의 계약을 통해서라도 조속히 시행함이 불가피한데도 불구하고 이 틈을 타서 수도권 일극주의는 특별법으로 진행되는 가덕도 신공항에 또다시 부정적 연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가덕 신공항 추진 부산시민운동본부는 14일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와 정부에 가덕 신공항 거점 항공사 확보를 위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운동본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정부가 당초 기업 결합을 승인하면서 약속한 저가항공사 통합본사를 비수도권에 두겠다는 약속은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덕 신공항 거점 항공사 확보를 위해 에어부산 분리매각의 정책 결단을 서두르든 처음 약속대로 저가항공사 통합본사를 부산에 두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10월 16일 재보궐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금정구청장 보궐선거가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수 텃밭 사수를,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에서 두 번째 단체장 선출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막판 선거운동 현장을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거전이 막판에 접어들면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후보들의 뜨거운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후보는 선거 막판 무박 2일 48시간 철야 유세에 돌입했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 등으로 박빙 구도가 된 여세를 몰아 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금정구의 변화, 그리고 국정 운영 기조의 변화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끝까지 치열하게 열심히 해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말씀드립니다. 김경지 후보의 공약은 크게 의료와 교통, 복지 등으로 축약됩니다. 노포동 일대에 광역철도 복합 환승센터를 구축하고 어르신 주 5일 점심 확대, 청년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대학 1,000원의 아침밥 지원 확대를 꼽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침례병원 정상화를 위한 해법도 내놨습니다. 종합병원을 기초로 하고 금정구가 노령 인구가 높은 만큼 노인 치매 치료 분야를 강화하고, 그리고 출산율이 낮은 원인 중에 하나가 여성의 난임이어서 난임센터를 강화하는 쪽으로. 텃밭을 지켜야 하는 국민의힘에서도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윤희련 후보는 야권 후보 단일화는 단순히 표를 합치는 것에 불과하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집권 여당의 힘이 필요하다며 일꾼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열심히 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운동에 임하고 겸허하게 우리 국민들의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윤 후보의 공약은 크게 주거와 보유, 그리고 주거 환경 개선으로 분류됩니다. 구도심 일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안전한 통학로 조성, 파크 골프 등 운동시설 확대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침례병원 정상화에 대한 의견도 밝혔습니다. 갑자기 닥칠지 모르는 어떤 사고의 위험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침례병원이 종합병원으로 가면서 응급의료 기능은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20.63%. 각 당은 오는 16일 본투표에서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오는 16일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본투표가 금정군의 59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치러집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입니다. 투표에 참여하는 시민은 이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가지고 지정된 본인의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됩니다. 투표소 위치는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 안내문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내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순서입니다. 한때 우죽순 생겼다가 이용률이 저조해 사라진 공공배달앱이 요즘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민간 배달앱의 수수료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졌기 때문인데요. 공공배달앱이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서울 광진구의 사례를 알아봅니다. 딜라이브 윤지아 기자입니다. 경제적으로 수수료 때문에 엄청난 부담이 됐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배달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도 없고, 장사를 시작했으니까 수익은 돼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니까. 10,000원짜리 주문하면 10%가 수수료로 빠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8%를 대민이 가져가고 2% 정도가 여기 배달료로 나간다고 치면 10% 정도가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배달앱 중개 수수료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배달앱 입점업체 293곳이 7월 한 달간의 매출을 분석한 결과 배달앱을 통한 매출의 24%가 배달 플랫폼 이용료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건비와 재료비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 비용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간 배달앱이 중개 수수료 인상까지 추진하자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민간 배달앱을 탈퇴하고 공공 배달앱을 이용하자는 환승 캠페인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 2020년부터 등장했지만 이용률 저조로 외면받았던 공공 배달앱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서명 마감일까지 1,543명이 서명을 해줄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고요. 입점도 한 10% 이상 빠르게 많은 수의 소상공인들이 입점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찌감치 공공 배달앱을 도입한 지자체는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을까? 서울에서 가장 먼저 공공 배달앱을 도입한 광진구. 광진구는 2022년부터 신한은행이 개발한 땡겨요와 손잡고 공공 배달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앱 개발과 운영 비용을 아꼈고 상인들에게는 1~2%대의 저렴한 중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체 개발을 하다 보면 개발하는 데 대한 또 용역비라든가 아니 운영에 대한 용역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더 들고 민간 협력을 통해 가지고서는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 결과 현재 가맹점은 2,300개, 가입자는 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땡겨요를 통한 주문 건수는 8월 말 기준으로 16만 건에 달하고 주문 금액은 3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공공 배달앱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광진구는 땡겨요 상품권 발행을 성공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땡겨요 상품권은 공공 배달앱에서 쓸 수 있는 전용 상품권으로 광진구가 15%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달 5억 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모두 완판됐습니다. 배달앱을 이용하는 이용층이 보통 20, 30대다 보니까 땡겨요 상품권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식비 절감의 효과도 많기 때문에 이제 호응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배달앱 성공을 위해 가맹점 모집과 홍보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땡겨요 어플에 전통시장을 입점시켜 가맹점을 다양화했고 땡겨요 상품권을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만 7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이제 테크노마트 그 푸드코트 같은 경우에는 식당에서 바로 이제 QR코드나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거기서 주문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공공 배달앱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공 배달앱이 혈세 먹는 하마라며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임대료처럼 배달 수수료 문제도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수수료 2% 이내 배달앱을 공공 배달앱으로 정의하고 정책적 지원을 해 유효적 경쟁사로 키워야 한다는 것. 정부가 추진 중인 배달료 지원에도 차등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배달료 지원이라고 해서 소상공인에게 연 30만 원을 하겠다라고 정책적으로 지금 선언은 해놓은 건데 공공 배달앱을 중심으로 해서 배달료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게 안 된다라면 적어도 50% 정도는 공공 배달앱에 우선 배정해야 된다. 이처럼 다시 불붙은 공공 배달앱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불씨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윤지아입니다. 기장군이 지난 주말 KTX 이음 정차역 유치를 촉구하는 제1차 범군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2일 기장 현대차 드림볼파크 일원에서 차성 문화재 개막 행사와 연계해 진행된 이번 걸기대회에서 기장 군민들은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퍼레이드를 진행하며 KTX 이음 정차역 유치 희망 구호를 외쳤습니다. 기장군은 오는 18일에도 제2차 범군민 총궐기대회를 펼쳐 KTX 이음 정차역 유치에 대한 주민들의 염원을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부산진구 내년도 생활임금의 시급이 올해 대비 2.19% 증가한 11,558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적용 대상은 국시비 지원으로 고용된 노동자와 공무직을 제외한 구소속 노동자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으로 부산진구는 지난 2020년부터 적용해오고 있습니다. 부산진구는 노동 존중의 실현과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